여러분의 자산이 불과 4개월 만에 정확히 반토막 났다고 상상해 보세요. 1억 원이 5천만 원이 되고 10억 원이 5억 원이 되는 공포. 바로 지난달까지 비트코인 시장에서 벌어진 실제 상황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옥 끝까지 떨어질 것 같았던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찍자마자 마치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6만 8천 달러까지 급등했거든요. 지금 시장은 딱 두 가지 목소리로 나뉩니다. 이제 바닥 찍었으니 다시 1억 간다는 사람들과 이건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르는 마지막 속임수라는 사람들.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어려운 전문 용어는 다 빼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딱 10분 만에 현재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 버튼 누르려던 분들 이 영상 끝까지 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겪은 이 지옥의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반등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거든요. 기억하시죠?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무려 12만 6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이 넘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세상 모든 돈이 코인 시장으로 몰리는 것 같았죠. 그런데 그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불과 4개월 만에 비트코인은 6만 달러까지 추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정확히 마이너스 50%. 반토막이 난 겁니다. 많은 분들이 패닉에 빠져 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6만 달러 선이 깨지면 4만 달러, 3만 달러까지 갈 거라고 다들 공포에 떨었는데 기가 막히게 그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는 겁니다. 현재 가격은 6만 7천 달러에서 8천 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바닥 대비 약 13% 정도 상승한 수치죠. 이걸 보고 많은 투자자들이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등, 진짜 찐 반등일까요? 상승을 외치는 쪽의 근거는 아주 강력합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역시나 비트코인의 수호자 마이클 세일러입니다. 그가 최근 발표한 양자 보안 이니셔티브, 즉 퀀텀 시큐리티 전략이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쉽게 말해 미래의 양자 컴퓨터 공격에도 끄떡없는 보안 시스템을 비트코인에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불안했던 투자 심리가 비트코인은 여전히 안전하구나 라는 확신으로 바뀌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기술적인 지표인데요. RSI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과매수인지 과매도인지를 알려주는 계기판 같은 건데요. 이 수치가 최근 일본 기준으로 18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30 밑으로만 가도 너무 많이 팔았다라고 보는데 18이라니요. 이건 역사적으로도 보기 드문 극단적인 과매도 구간이었습니다. 고무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놓았을 때 튀어나가잖아요. 지금의 반등은 너무 많이 눌린 가격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리던 하이에나 같은 투자자들이 6만 달러에서 일제히 들어온 거죠. 세 번째로 주목할 점은 미국 정부의 움직임입니다. 보통 정부가 압수한 비트코인은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일반적인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오히려 미국 정부 보유량이 29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났습니다. 팔지 않고 쥐고 있다는 거죠. 국가조차 팔지 않고 홀딩하는데 우리가 겁먹고 팔 이유가 있냐는 논리입니다. 이게 상승론자들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흥분해서 바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편 목소리도 들어보셔야죠. 지금 상황이 데드캣 바운스, 즉 죽은 고양이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르는 현상일 뿐이라는 경고도 만만치 않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수급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현물 ETF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현물 ETF에서 무려 4억 3,40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6천억 원이 넘는 거금이 시장을 빠져나간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싸다고 느끼고 덤비는데 정작 시장을 주도하는 거대 기관들은 돈을 빼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 엇박자가 가장 불안한 요소입니다. 기관이 없는 상승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기술적인 저항선도 문제입니다. 지금 반등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큰 흐름은 하락 채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아주 강력하게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주지 못하면 이 상승은 가짜라고 봅니다. 7만 달러 벽에 부딪히고 다시 떨어지면 그때는 6만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까지 직행할 수 있다는 크립토 윈터, 즉 겨울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경고죠. 것이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금리 인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불확실성이 커졌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지만 여전히 나스닥과 커플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기술주가 기침을 하면 비트코인은 감기에 걸리는 시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승과 하락의 근거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말이죠. 이게 핵심인데요. 지금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입니다. 섣불리 바닥이라고 확신하고 전 재산을 넣어서도 안 되고 무서워서 시장을 완전히 떠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딱 하나, 바로 7만 달러입니다. 지금 6만 7천 달러에서 7만 달러 쌓이는 전쟁터입니다. 곰과 황소가 피 터지게 싸우는 구간이죠. 여기서 승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7만 달러를 시원하게 뚫고 며칠 동안 그 가격을 지켜준다면 그때는 하락 추세가 끝났구나 라고 판단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해도 좋습니다. 이게 안전한 투자법입니다. 반대로 7만 달러를 뚫지 못하고 다시 6만 4천 달러, 6만 2천 달러로 밀린다면 그때는 현금을 쥐고 관망해야 합니다. 5만 달러대에서 더 싸게 살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요. 마이클 세일러가 아무리 좋은 호재를 가져와도 시장의 큰 손인 기관들이 돈을 빼면 가격은 오르기 힘듭니다. 뉴스만 보지 마시고 실제 돈의 흐름인 거래량과 ETF 유출입 데이터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번 하락장은 개미털기일 수도 있고 진짜 침체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손절한 사람은 반등장이 왔을 때 가장 큰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반토막이 난 뒤에 항상 더 높이 비상했습니다. 2017년에도 2021년에도 그랬죠. 이번 2026년의 하락도 훗날 돌아보면 그저 지나가는 파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남는 겁니다. 레버리지 같은 위험한 투자는 피하시고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현물 위주로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7만 달러 돌파 여부, 그리고 기관 자금의 복귀, 이 두 가지 신호를 꼭 기억하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은 인내심 없는 사람의 돈을 인내심 있는 사람에게 옮겨주는 거대한 기계라고 하죠. 부디 여러분은 인내심 있는 쪽, 그래서 결국 승리하는 쪽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